안녕하십니까. 군 병무보훈 전문 이재함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의무경찰, 의무소방, 의무해경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복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의료 최첨단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많은 상담과 그리고 댓글로 안내를 바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불복의 절차와 방법은 이의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각 단계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고 처음 서면심사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이 되셨을 경우에 불복의 절차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처분에 대해서 요건 비해당, 등급 미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서 법령 적용에 차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나홀로 신청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한다고 이것저것 서류를 제출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그냥 진술, 진단서 또 아카데미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병상일지, 발견하지 못했던 병상일지 그리고 그 당시 부대장 등 또는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의무해경 같은 경우는 소속 기관장 확인서 그리고 부대에서 사건을 처리했던 사건조사 보고서 그리고 다른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결문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인후보증서, 부상을 받고 질병이 있은 후 다녔던 병원의 진단서, 진술서,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나 아니면 병영생활을 하시거나 의무복무를 하시는 소속기관의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되지만 위에 병상일지, 부대장 소속기관 확인서, 사건조사 보고서, 판결문 등을 포함해서는 함께 제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험보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이 되신 분께서 의뢰를 하셨던 사건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보상 대상자로 결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나 확인을 했고 그 당시 이분께서 임무 수행을 했던 계획과 관련된 문서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다시 획득을 하여서 추가로 신청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변경이 되어서 도움을 드린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후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거는 소속 기관에서 발급됐던 추가적인 자료, 사건 조사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단독으로 내면 인정이 안 되는 인후보증, 진단, 진술서 등이 함께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신청서를 내시면 등기 우편으로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바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최소한 획득하신 이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재심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재심은 말 그대로 내가 심사를 받았던 거를 재심을 해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이 필요하여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심판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또는 고충 진정을 통해서 내가 부상당했고 그리고 입대 전 질환, 입대 전 부상이 입대 후에 악화됐다는 것을 관련 판례들을 바탕으로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면 해당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이후에 의견을 표명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재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재심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의 의견 표명이 되면 의결서에 한 분은 소속기관으로 넘어가고 한 분은 본인한테 오기 때문에 소속기관으로 넘어간 의결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문에요. 30일 이내에 조치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한 이후에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이렇게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행정심판을 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되겠고요.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되고요. 처분이 있으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임을 명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훈처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훈처의 결정 내용과 그리고 청구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비교 분석, 증거 자료에 대한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신청인, 정확하게 행정심판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보훈처를 상대로 싸우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행정소송도 중요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입증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 등록 이후에 요건에 비해당되거나 등급 미달됐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나홀라 신청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홀라 신청 중에 중간에 업무가 막히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홀라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최대한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한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보훈처에서 신청서 작성하면 준비를 하겠다고 이제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초 신청할 때부터 본인에게 맞는 직간접적인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영상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홀로 신청을 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도움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 이지아미 21 전국 대표 사무소에서 행정사들이 직접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고 또 도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의무의경, 사회복무 요원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의 첨단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지아미 21 이상민 행정사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